부채 한도 협상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도 통과되어 이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습니다. 이로써 증시의 가장 큰 악재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만약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 buy the dip, 저가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바람에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자 부채 한도 협상의 타결은 주식시장에는 악재라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관련 채널을 봐도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재무부가 신규 채권을 발행될 경우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하반기에도 강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자금이 채권으로 빠져나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주식에서 돈을 빼서 채권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작년과 같이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상당한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채권이나 은행 예금으로 이탈이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을 사는 자금과 주식을 사는 자금은 서로 다릅니다.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굳이 채권으로 옮겨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자금을 빼서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중국을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 채권을 사면서 외국인의 한국 채권 매입이 2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빠져나와 우리나라 채권을 사던 자금이 차라리 미국 국채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주식의 자금이 미국 국채로 옮겨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의 타결이 주식시장의 악재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면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은 굉장히 불안해졌을 것이고, 그러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폭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후에 원화가 안정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 의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오히려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지지부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즉 부채 한도 협상의 타결이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현 장세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의 장세를 금융장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작년 말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장세라는 말은 실물 경기와 관계없이 주가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같은 요소로는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에 의한 주가 하락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금융장세에서는 이런 요소로는 주가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고용이 컨센서스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5월 비농업 일자리 컨센서스가 19만 개였는데 실제로는 33만 9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지만 고용이 강력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염려도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장세에서 주가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유동성이 축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가가 하락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려면 경기가 침체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유동성이 빠질 요소가 있는가 이걸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서 주식 자금이 은행 예금이나 채권으로 빠져나간다면 유동성이 축소되어 주식이 하락할 것입니다. 또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엄청난 대형주가 IPO를 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유동성을 빼앗겨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것입니다. 또는 평소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던 할머니나 농부들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산다면 앞으로는 이 유동성을 받쳐줄 주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유동성이 빠질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현 장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제가 연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금년에는 AI 관련주와 로봇 관련주가 번갈아 가면서 오르다 쉬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엔비디아로부터 촉발된 AI 관련주가 불을 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AI 관련주로 분류된 이수페타시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AI 관련주의 상승은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쉬다가 또 상승을 할 것입니다. 금년 내내 AI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AI 수혜 종목의 발굴에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2주 전 시황을 분석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주도주가 2차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갔다고 하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주도 섹터가 반도체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AI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AI용 GPU 수요가 급증하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AI가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SK 하이닉스가 AI의 수혜를 더 본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수혜를 더 보는 구조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생성형 AI에 사용되는 D램, HBM의 시장 점유율이 1위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4세대 HBM인 HBM3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GPU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HBM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고 이런 기대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셋째, 역시 2주 전에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엔터주의 상승도 여기가 끝이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용화 씨의 중국 방송 예능 출연이 무산되면서 다시 한한령이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 때문에 엔터주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브나 YG, JYP는 중국 매출 비중이 구조적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의 두 가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엔터 주식을 엄청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자금 중 일부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엔터지로 이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을 제재한 이후에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가 절취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를 협력하자고 우리나라에 손을 내미는 상황에서 한한령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반도체 협업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아이돌을 규제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답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엔터주는 이미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즉 대세 상승기에 진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엔터주 역시 오르다 쉬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AI가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쉽게 주식을 던져버리지 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고수하고 보통 사람의 차이는 종목 선정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수나 보통 사람들이나 모두 다 10종목을 사면 4개 종목에서 6개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는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수하고 보통 사람의 차이는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20, 30% 정도 수익이 나면 그냥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고수는 그 수익을 100%건 200%건 끝까지 다 먹고 나옵니다. 이것이 차이라고 합니다. 제가 루닛에 대해 2만원대 중반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제 영상을 보고 그때 주식을 사신 분들은 제가 짐작하건대는 아마도 70%는 이미 3, 4만원대에서 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비슷한 영상을 반복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루닛이 급등하고 있는데 급등주는 어디까지 오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사 단기에 파실 분들도 최소한 5일선이 11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확인을 한 후에 매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카오의 대세 상승기입니다. A 지점이 카카오가 상승을 시작한 지점이고 B가 최고점이고 그리고 C가 5일선이 11선 밑으로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그 당시 제 지인들은 카카오가 상승을 시작한 후에 한 20%, 30% 정도 수익을 보고 다 팔고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5일선이 11선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째, 강세장의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합니다. 둘째, AI가 주도하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고 이러한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오르는 것도 AI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것이므로 현재 장세는 반도체 장세라기보다는 AI 장세로 봐야 합니다. 셋째, K-팝 관련 엔터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째, 주도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5일선이 11선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는 보유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오늘 드린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저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 제 말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